자, 이러려면은 이제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어저께 이제 이정현 의원도 오셨다 하셨어요. 어저께 이정현 의원하고 방송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얼른 종로도 사표를 냈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 내가 그거 보고 참 역시 이정현 의원이 참 괜찮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수 단일화 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후보 단일화. 예. 후보 단일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되리라고 보는데 아직은 시간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어느 정파든 뭐 한국당이든 뭐 우리 공화당이든 또는 요즘 자유통일당이든 다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생각을 간절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일은 안 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일을 분열의 후보 단일화 회방 놓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이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이번에는요. 네. 문재인 정권 심판 전에 그쪽부터 먼저 심판할 겁니다. 이럴 때 그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분열을 시키면 안 되죠. 뭐 잘 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예, 저는 잘 될 거라고. 지금 금방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뭐 누군가가 하든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뭐 또 경선을 하든지 뭔가 방법을 통해서 단일화 하리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물밑에서 작업을 다 하고 있대요. 한국당하고 이제 한국당하고 세보수당은 유승민 빠지고 합쳤고 전진당도 이제 합쳤고 이제 자유통일당하고의 그 이제 후보 단일화 가지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물밑에서 지금 막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여론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완전 경선을 할 건지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다니까 뭐 잘 되겠죠. 그러시군요. 자, 그런데 이번 총선의 그 결과가 반칙 없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부정선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 계산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불안해하는 거는 이 표가 개표가 조작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거든요. 예, 뭐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건 사실 알기가 어렵죠. 그렇겠습니까? 자꾸만 수작업을 해야 된다. 전자개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러는데 전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자개표기를 믿는다기보다 좀 믿는 편이죠. 그걸 부정이라고 너무 주장하는 옳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정이었다면 뭐 그동안에 뭐 다 그냥 한쪽이 이기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점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확신하기는 어디 가서 절대로 그런 일 부정은 안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야당이 있고 그동안에 다 참관도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부정이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진 쪽에서 그냥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개표 부정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현재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장기표 선생님이 오늘 뭐 뉴스에 보니까 통합신당 준비위에서 사표를 사퇴하셨다는 건 어떻게? 저 개인이 사퇴한 게 아니고 잠깐 말씀드리면 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분의 통합신당, 자유한국당 등등 통합하는데 집단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이제 통합신당 준비위원회에 이제 저를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고 또 그 밖에 5명을 준비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거기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한 15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참여한 것은 제가 뭐 이것도 물론 제 입장에서의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참여한 것은 뭔가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야권이 통합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정말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해가지고 통합은 이제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가 좀 몇 부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통합을 했으니 진짜
국민에게 감동을 줄 만한 변화의 모습,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예로서 예를 들자면 지도부를 만드는데 뭔가 좀 한국당이 변화됐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부 구성 또는 선거 공천관리위원회도 뭔가 좀 변화된 모습 이런 거를 보여주자고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현재의 그 지도부는 한국당 지금 최고위원이 8명인데 그 8명에다가 플러스 한 두서너 명을 할 뿐이지 이 8명을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사퇴시키느냐 이게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말했겠습니까? 사전에 뭐 공개되지 않은 모임에서 우리 또 공동위원장들끼리 또 새벽에 만나고 이랬는데 그럼 누가 생각을 해보라. 지금 다른 정파하고 통합을 했는데 어떤 특정 정파의 최고 지도부를 그대로 다 인정한다 하면 이게 통합 신당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 그래서 이게 한 서너 명 정도는 잘라야 된다. 쉽게 말하면 자르고 뭐 3명을 보태더라도 보태야 되지 그대로 인정하는 건 안 된다. 그 주장을 그래야 이게 변화된 거 아니냐. 한국당 거 그대로 인정하고 한 서너 명 보태는 건 옳지 않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자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당의 입장은요. 또 그리고 공관위도 우리 저 통합신당 되기 전에 이미 공관위 구성해놨는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라 하면 되느냐. 우리가 그걸 수렴을 해가지고 제가 한국당 거를 무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수렴을 해가지고 새로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국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 아니냐. 근데 이에 대해서 현재 김용호 씨가 위원장으로 이 공관위는 처음에는 뭐 손도 댈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지금 한 4명 정도 추가할 수 있다 이거야. 이래가지고는 오늘도 이제 아침 신문에 보면 지도부에다가 뭐 두서너 명 보태고 공관위원회에다는 한 4명 이내로 보태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한국당에다가 조금 보태는 거거든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꼭 공관이나 지도부 구성이 아니고 그거는 막 그대로 하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다른 부문에서도 정책이라든지 뭐 특권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라도 야 이번에 뭐 한국당이 말이지 뭐 다른 정파들하고 같이 합하더니만 뭔가 좀 변화된 게 있다 이거를 보여줄 것이 있다면 다른 거는 다 그냥 우리 무시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다음 끝으로 하나 더 보태면 보태면 이제 신문에는 뭐 그 사람들도 우리 그런 그 사람들이 다 저를 아주 불신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또 선배고 또 많은 사람들이고 다 옛날 다 후배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 말씀이 다 옳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요. 그럼 공관위를 구성하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새로 짜는데 우리는 맞지 않는 것은 말할 게 없고 추천도 하지 않겠다 이거야. 추천도. 그러니까 새로 너희들이 다 추천해가지고 새로 짜라 이거야. 우리는 추천도 안 하는데. 요구를 하는 게 아니시고 요구 뭐 이런 사람 넣어달라 이런 요구 그게 아닙니다. 아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기 목 찾으려고 그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그런데 그 말도 나왔어요. 그 사람들도 말해. 선배님 뜻은 그런 걸 알지만은 그래도 선배님들이 나가면은 언론이 뭐라고 써느냐. 그 시민단체에서는 말이지 지분을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나갔다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것도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죠. 세상이라는 게 관행이 상당히 지배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 겁이 나서 그래. 우리는 그러면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는데 계속 한 번씩 하다가 텔레비에 얼굴이나 사진이나 나오고 솔직히 말해 이건 정말 내 개인을 말하면 안 되는데 내 장기표가 맨날 개혁 해사는 사람이 또 한국당하고는 또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 변화와 혁신시키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도 못 시켜내고 사진에는 한 번씩 나와서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또요 우리 이 박사님 중요한 것은요 이 선거 국면에서 또 하나는 지금 제일 야당인 한국당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많은 국민의 비난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들어가서 변화를 못 시켜낸다면 언제 변화시켜냅니까? 그래서 제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 이거야.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이거야.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현실을 변화시켜야 되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한국당이 뭔데? 김영호 씨가 뭔데? 이런 주장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이 안 맞으셔서 이제 거기서 그럼 나오신 겁니까? 그래서 나온 겁니다. 나오는데도 그냥 뭐 운난한다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어제 이런 말을 이제 그 전에 나온다고 말을 했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또 막 새벽에 또 회의가 열어서 똑같은 얘기인 거야. 몇 시간을 해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때 할 말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더는 할 말, 너도 당신네들도 할 말 없고 나도 할 말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러면 사전에 또 미리 말했지. 오늘 우리는 시민단체 소 6명은 이 모두 발언을 하고, 즉 여러분들이 전혀 변화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회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갈 거다. 이것도 사전에 다 말한 겁니다. 그렇게 딱 말하고 나왔어요. 나왔어도요. 나오니까 뭐 기자들이 뭐 따라오면서 뭐 무슨 일이 있었냐. 아유, 우리는 할 말이 없다. 하고 그냥 온 겁니다. 오늘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말 안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먼저요. 엉뚱한 사람들이 무슨 뭐 지분 때문에 나갔느니 뭐 나는 그거 해명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뭐 그래 한다고 해서 우리는 지분 때문에 아닌데 이 말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도 공인 아닙니까? 그럼요. 공인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왜 그랬는지를 밝히는 것이 도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밝힌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신문에서 나온 거는 이제 그런 지분 때문에 지분 때문에 뭐 그런 게 나오고, 일부 신문은 이제 지도부 구성에 불만이 있어서 나온 거다 이런 신문도 나오고 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아예 그러면 결별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보수 통합에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에도 이제 박형준 위원장한테 전화가 왔었다. 좀 뭐 현실적으로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이게 또 파장이 클 수도 있으니까 같이 좀 하자. 나오세요.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 회의했어요. 했는데 박 교수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어제 무슨 변화가 있으면 연락하라 그랬지 않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개인 뭐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래 해명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이 해명 듣고 해명은 그동안도 여러 차례 들은 거고 그래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근데 이제 한국당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어떤 변화냐 하면 요거는 네. 예를 들자면은 지도부가 지금 8명이거든요. 한국당 최고위원이. 그러면 이러면은 이 중에 8명이면요. 사실은 한 4명쯤 없애야 돼. 잘라내야 됩니다. 4명쯤. 근데 그것도 아니고 한 3명이라도 잘라라 이거야. 그러고 다른 사람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 넣는 거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요구 안 한다 이거야. 니네가 알아서 다른 사람을 좀 혁신적인 니네가 알아서만이 아니고 다른 정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요구는 하지 않지만 들어온 사람들을요 우리가 점검을 해야죠 같이. 안 그래요? 우리가 그 구성원인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데 우리 사람을 넣지 않겠다 이거야. 또 제가 또 그런 사람 아니고. 내 거를 넣겠다고 말하면요, 강하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도 처음엔 지분이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와서 지분이 아니다. 5대5로 하자. 5를 우리 거를 넣겠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넣겠다 하면 금방 비난 듣죠. 그렇죠. 그 안에서 꼼짝 못 하죠. 무슨 뭐 시민단체가 지분이나 또 우리가 또 지분을 또 5를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한국당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한국당이 90%, 95%예요. 그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가요, 100%를 하더라도 한국당 너희끼리 바꾸라 이거야. 이제 그 안에서 변화를 해라 이거야. 근데 그 최고위원을 꼭 바꾸라는 이유는 그게 변화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면 그 다른 거라도 정책이라도 정말로 국민들이 볼 때 변화된 거를 느낄 만한 걸 해도 좋다.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 찾을 수가 있다면 벌써 안 찾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지도부입니다. 지도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를요,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꾼다는 게 없앤다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수렴한다 이겁니다. 한국당 지도부를요, 너는 전부 다 빼고, 딴 사람 뽑아온나? 이게 아니에요. 그 중에 있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줄이고 새 사람 넣자 이거예요.
또 공천관리위원회는 이건 좀 수가 좀 많아도 돼요. 또 네. 이미 이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한 사람들도 아니고 네. 저는 물론 그 중에 사실 한두 사람 빼자는 주장을 좀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사람입니까? 저는 저 김세연 씨 같은 김세연, 사람은 그건 문제 많죠. 예, 저는 내가 이랬어요. 말 나왔으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말 나왔으니까. 한국당, 내가 심재철 씨가 저 공동위원장이거든요. 한국당은 김세연 씨 같은 사람이 뭐라고, 우리가 지금, 나는 한국당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지만, 우리도 한국당을 포함한 공동 통합신당이 되면 한국당도 우리가 개성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국당만 개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한국당은 좀비 정당으로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김세연이가. 김세연이가 그런 사람을 말이야 무슨 무슨 한국당 후보들 심사하는 자리에 그대로 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예.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충분히 할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요 예. 공천관리위원으로 또 영입하는 사람은 또 뭡니까? 예? 그러니까. 예? 보통 잘못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는 김세연이라는 사람도요. 김세연 씨도 없어져야 될 정당에 저 후보 잘하면 또 뭐합니까? 예? 자기 논리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이죠. 없어져야 될 정당을 왜 또 살려둘라 그럽니까? 예. 그 사람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이거는 진짜 사적이라 했어요. 네. 정치는 네. 인간으로서 기본이 돼야 된다. 네. 나는 이 사람 나 잘 몰라. 내 생일은 뭐 본 일도 없어요.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 이거야. 그렇죠. 이런 사람은 무슨 뭐 남을 심사하는 위치에다가 두고 이런 정당 한다는 거냐? 나는 그런 사람은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제외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까지는 제가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김세연 공천관리위원장에서 빼고 이제 통합의 어떤 의미가 되는 다른 이제 정치단체에서 한 분 정도 들어가는 거 이건 저도 찬성입니다. 그럼요. 그건 명분이 확실해요. 예. 김세연은 안 되죠. 예. 한국당을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좀비 정당이라고. 저는요, 저 같은 사람이 예. 밖에 있는 사람이 뭐 한국당은 좀비 정당이라든지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든지 그거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실컷 하고. 아니 그것도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랬어요. 그럼요. 싱크탱크 한국당의 싱크탱크 대장을 하면서 자기네 당이 없어져야 된다는 그거는 없어져야 될 당은 그동안에 왜 그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런 데 대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뭐 언론에서 말하지 뭐 이 사람이 굉장한 개혁주의자인 것처럼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못마땅한 거야. 예. 안 그래요? 예. 그런 사람이 무슨 뭐 개혁주의자입니까? 개혁입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요. 예수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의 투쟁의 대상은 바리사이파만이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네. 저도 좀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람을 말이야, 뭐 아주 개혁했냐, 뭐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뭐 온갖 군데 인터뷰 나오고 내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래가지고는 개혁도 안 된다. 네. 저는 이런데도 맞서는 의미에서 내가 김세연 씨를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건 잘 제기하신 것 같으네요. 저도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김세연과 이석현 둘은 빼고 공간에서 그리고 이제 통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력들한테 그 자리를 줘야 그게 통합하는 어떤 그 희생과 양보가 있는 거지. 이거 그대로 하고선 들어와라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후보 단일화를 국민들이 좀 바래도 이거는 너무 그리고 이 기회에 한국당을 내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요. 저도 이번에 결과가 이제 사퇴가 되는데 이것도 저로서도 굉장히 참담한 일이죠. 그렇죠. 나이나 먹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말도 다 했어요. 나라고 이걸 그만두면 내가 역시 장기 표시는 마음에 참 불의를 보고는 못 참다. 누가 이렇게 가겠느냐 이게야. 벌써 비난내 무슨 지분 요구하다가 꼭 자기 이익 요구하다가 이제 나간 사람도 이익 요구로 그렇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라도 이거는 별로가 아니라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국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일입니다. 저도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지 안 하고 그래. 내가 이게 잘못하면 부끄럽게
비치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야말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당의 변화, 물론 한국당만이 아니에요. 이 정치권의 야권의 변화를 촉구해야죠. 네. 거기에는 저도 뭐 동감합니다. 김세연과 이석현을 빼고 그 자리에 공관위원이 거기에 이제 누가 됐든 그 다른 정파들 많잖아요. 자유통일당도 있고 새보수당도 있고 우리공화당도 있고 장기표 선생님 그 세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상의해서 그 두 자리를 그래서 같이 공천 관리를 하면은 그게 진정한 통합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와전된 것이 이 새로운 보수당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언론 프로를 안 했어요. 왜? 어쨌든지 이것이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새보수당에서요. 이번 공관위는 단 한 명도 바꿀 수가 없다. 바꿔서는 안 된다. 이게 최상의 공천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이거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이는 야권 통합을 반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그 외에도 뭐 험악한 말을 많이 해놨어요. 뭐 지분을 요구하고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그에 대해서 제가 해명할 생각도 없었어요. 왜? 무슨 지금 이 나이 우리가 그런 거 뭐 우리끼리 해명이나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신문에 이게 이제 먼저 났어요. 그 사람들은 또 뭐 국회의원들이 하니까 정치권인가 하니까 또 기자들하고 아무 접촉이 많을 거 아닙니까? 먼저 쫙 나가지고 무슨 제야 시민단체가 말이야 지분을 요구하다가 안 되겠네. 뭐 회의장에서 나갔다, 뭐 사퇴한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해명하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 왜? 무슨 그런 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명.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입장문을 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쨌든 이게 다 이미 사퇴했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또 박영준 위원장이 또 이미 발표도 했어요. 어제 발표했는데 공인이 왜 거기서 사퇴를 했는지 그만뒀는지를 안 밝히면 되겠어요? 그렇죠. 밝혀야지. 그래서 밝히게 된 겁니다. 밝히게 됐는데 밝히고 싶지 않지만 안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밝히는 그 이제 오해가 좀 풀렸네요. 이제 장기표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그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도 그래서 이 한국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것은 우리 시민단체의 요구만이 아니다. 그럼요. 이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고 시대적 과제다 이거야. 이걸 해내라 이거야. 그 우리가 이거 뭐 차지하겠다는 게 아니다. 차지할 게 별로 없어요. 요구할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내가 사람을 추천할 수는 있지만 그 추천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안 해도 상관없는 이유가 추천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5명을 뽑는다면 10명이든지 20명을 추천을 다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고르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그래서 뭐 추천 안 하지만 추천했다고 해서 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참 좀 답답하네. 이런 절체절명의 이 대한민국인데 여기서 이런 거를 합의를 제대로 못 이뤄내는가 국민들. 저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요. 그럼 내 이왕이면 이제는 뭐 난 끝났으니까 많은데 TK 의원 같은 데 있잖아요.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 내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그 TK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무슨 TK 정권의 영화를 다 누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하자면 TK가 이 나라 보수 세력의 본산이라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이유로 이 본산인데 지금 이 보수가 지금 괴멸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쩌든지 TK한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을 좀 느끼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나라를 거들내고 있는데 물론 국민 다른 지역의 다 사람들도 다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역할을 해야 되지만 보수의 본산이라고 자부하는 지역에서 끝장내는데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보수 본산이지. 그러니까 저거는 맨날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때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감하게 내놔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TK 지역 의원들은 사실은요, 우리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국회의원이 안 됨으로써 야권 전체가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견인차가 돼가지고 기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더 큰 일이죠. 더 큰 일이죠. 더 공헌하는 거예요. 더 그게. 공헌하고 더 칭송받고 더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네. 이런 걸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